이번에는 코멘트 관련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멘트의 경우 지금까지 우리가 작성한 라우터와 조금 다르게 아티클 주소 아래에 배치하게 됩니다. 즉 다음과 같이 아티클 아래에 코멘트 접속 주소가 호출이 되면 코멘트 관련 페이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배치도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그럼 코멘트 관련 라우터를 한번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스 폴더에 아티클스 컴포넌트를 열고 스크립트 영역에 코멘트와 라우트를 불러온 다음 위치에 라우트와 컴포넌트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해 볼 부분은 패스입니다. 자, 이제 router.svelte 컴포넌트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작성한 이 router.svelte 컴포넌트를 보면은 아티클스 아래 경로로 별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아티클스의 경우 하위 주소를 통한 라우팅이 있다는 것을 이 별표를 통해서 설정한 보루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에 있는 아티클스 아래에 보시면 우리가 설정한 여기에 그 아티클스 컴포넌트에서 이 라우트의 코멘트 아이디는 실제로 접근은 아티클스 그리고 여기에 다음에 이제 코멘트 그리고 코멘트의 아이디로 접근되는 URL을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한 것은 여기에 있는 이 코멘트라는 컴포넌트를 통해서 처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참고로 하위 라우트를 이처럼 컴포넌트에 배치하는 이유는 컴포넌트가 디자인상의 이유로 지금 보시는 이 돔 아래에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프로젝트처럼 특정 컴포넌트 아래에 라우팅된 컴포넌트가 배치되는 경우에는 이 방식을 이용하면 되니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페이지스 폴더에 comments.svelte 컴포넌트를 열고 컴포넌트 폴더에 comments 리스트 컴포넌트를 가져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컴포넌트 폴더의 아티클 컴포넌트에서 코멘트를 보이게 하는 기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필요한 라우터를 가져오고 고코멘트 함수를 만들고 매개 변수로 아이디를 설정한 후 router.goTo를 이용해서 코멘트 URL에 아이디를 추가한 페이지로 이동하게 해주겠습니다. 이제 마크업 유형에서 코멘트 아이콘의 onClick 이벤트와 고코멘트를 연동하고 전달인자로 아이디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브라우저에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또 이번에도 브라우저에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록에서 지금 현재 지금 보시는 이 아이콘이 바로 코멘트 보기로 가는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이걸 클릭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코멘트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게 하면 기존 목록이 나오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우리가 만든 이 지금 코멘트 보기의 경우 참고로 무한 스크롤이 가지는 한 가지 단점을 해결한 상태입니다. 무한 스크롤을 만든 서비스들 중에서 가끔 가다 보면은 스크롤 중에 내용 보기로 갔다가 이처럼 뒤로 가기 버튼을 클릭하면은 내용 전체가 새로 나오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한 번쯤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만든 이 S로고의 경우 스크롤 중에 코멘트로 갔다가 뒤로 가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목록이 그대로 남아있고 또 새로 노드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지금 페이지로 이동한 것 같지만 주소상으로는 실제로는 이 목록 위에다가 그냥 코멘트가 팝업 창처럼 띄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은 경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 깊게 볼 부분은 코멘트의 경우 한번 일단 코멘트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코멘트의 경우 지금처럼 URL에 파라미터 정보로 아티클 아이디를 넘기는 방식으로 이 코멘트 페이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props를 이용해서 아티클의 내용을 코멘트 컴포넌트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URL에다가 어떤 아이디를 실어서 이 해당 코멘트 페이지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URL을 이용해서 코멘트 페이지로 바로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지금 이 URL을 긁어서 붙이면은 지금 바로 이 코멘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어떤 유저의 경우에는 이처럼 이런 코멘트 페이지와 같이 이 주소를 통해서 공유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파라미터로 고유값을 실어서 넘기는 방식을 이용하면은 그런 유저들에 대한 대응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스토어를 열고 코멘트에 관한 기능들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와 통신을 하는 기능들을 우선 만들기 전에 이번에도 역시 스웨거를 통해서 어떤 API들이 사용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맨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코멘트 관련된 API 목록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코멘트라고 되어 있는 패스가 나오는 곳이 이제 코멘트와 관련된 REST API 목록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본 것은 get, 즉 코멘트 목록을 받아보는 API가 되겠고요. 코멘트 목록을 받아보는 get API 같은 경우에는 패스로 아티클 ID를 넘겨줘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요청이 완료되면은 지금 보시는 형태의 데이터를 서버로부터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포스트, 즉 서버로 데이터를 입력을 요청하는 그 API가 되겠는데요. 패스는 코멘트랑 동일하고 그 다음에 그 바디로 아티클 아이디와 콘텐트를 이제 넘겨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콘텐트 같은 경우는 이제 코멘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한 사용자만 이제 코멘트를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Authorization, Access Token조 헤더로 넘겨줘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입력 요청이 완료되면은 이 형태의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가보면 이제 delete, 코멘트 삭제에 관련된 API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패스는 코멘트랑 동일하고 이제 바디 값으로 코멘트 아이디와 아티클 아이디를 넘겨야지만 이제 정상적으로 삭제 요청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Authorization, Access Token 정보를 헤더로 넘겨줘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제 삭제 처리가 서버로부터 완료가 되면은 코멘트 아이디를 서버로부터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REST API를 한번 확인해 봤고요. 이제 이어서 스토어부터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스토어 파일을 열어주겠습니다. 글 하나의 내용이 담기는 스토어는 아티클 콘텐트 스토어가 되겠습니다. 우선 해당 스토어의 초기 값으로 init values를 작성하겠습니다. 게시글 하나의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들로 여기에는 ID, 유저 ID, 유저 이메일, 콘텐트, created at, comment count, like count, 그리고 좋아요를 한 유저 그룹인 like users에 해당하는 기본 값을 만들겠습니다. 라이터블에 init values를 기본 값으로 설정하고 subscribe, set을 이용할 수 있게 해두겠습니다. 이제 사용자 정의 메소드로 get article을 어싱크로 만들고 매개 변수로 id를 설정하겠습니다. 여기에 try catch를 작성하고 서버 요청을 위한 옵션스의 패스에 articles와 id를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get 데이터를 만들고 await과 함께 get API에 작성한 옵션스를 넣고 정상적으로 요청이 완료되면 서버로부터 전달되는 값을 set을 이용해 해당 스토어에 적용해주면 완료입니다. 또 오류 시에는 alert을 이용해 오류가 발생한 것을 나타내도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components 폴더에 comment list.spate 컴포넌트를 열고 기능을 추가하겠습니다. 스웨이트의 onMount, 틴로의 라우터와 메타, 그리고 스토어스의 아티클 콘텐트를 임포트로 가져오겠습니다. 이어서 라우트를 메타를 이용해 준비하고 URL의 아티클의 고유값인 id에 해당하는 값을 route.params.id로 받아오겠습니다. 이때 해당 id의 경우 숫자형이어야 하므로 넘버를 이용해 형변환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이제 onMount를 이용해서 해당 컴포넌트가 마운트되면 아티클 콘텐트 스토어에 get article 메소드에 아티클 id를 넣어 실행시켜 컴포넌트가 마운트될 때 필요한 정보가 로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oArticles 함수를 만들고 router.goTo를 이용해 다시 게시글 목록으로 가는 기능을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마크업 유형에서는 아티클에서와 같이 유저 이메일 created at 콘텐트를 배치하고 글 목록 보기에는 onClick 이벤트에 goArticles를 연동해 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의 결과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또 브라우저에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코멘트 관련된 이 버튼 누르면은 코멘트 페이지가 나타나는데 기존과는 다르게 이제 목업 데이터가 아니라 이 아티클에 대한 실제 데이터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 목록 보기를 클릭하면 다시 목록으로 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40번 관련된 글인데 클릭을 하면 역시 40번과 유저 관련된 정보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렇게 만든 코멘트 페이지에 실제로 이제 이 아래에 있는 이 코멘트 관련된 기능들이 작동하게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은 역시 스토어를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멘트라는 스토어를 통해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라이터블 스토어의 기본값으로 배열을 설정하고 서브스크라이브, 업데이트 셋을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필요한 사용자 정의 메소드로 패치 코멘트, 애드 코멘트, 델레트 코멘트를 작성하고 서브스크라이브와 함께 작성한 메소드를 리턴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코멘트 목록을 불러오는 패치 코멘트부터 작성하겠습니다. 비동기를 위한 어싱크와 함께 매개 변수로 id를 설정하겠습니다. 트라이 캐치를 작성하고 여기에 옵션스에 패스의 서버 호출 주소인 코멘트의 id를 설정한 후 getDatas의 getAPI에 옵션스를 넣어 서버에 요청해서 데이터를 받으면 set으로 전달받은 getDatas를 해당 스토어의 값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또 오류가 발생할 경우 alert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작업은 articles를 불러오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어서 코멘트를 추가하는 add comment 메소드를 작성하겠습니다. add comment도 싱크를 이용해 메소드를 만들고 매개 변수로 article id와 코멘트 콘텐츠를 배치하겠습니다. 코멘트 추가도 로그인 사용자만 가능하므로 액세스 토큰의 get을 이용해 토큰을 받아두고 트라이 캐치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옵션스를 만들고 패스의 백엔드 서버로 요청 주소인 코멘트를 데이터에 article id와 콘텐츠를 작성하고 액세스 토큰에 준비한 액세스 토큰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new 데이터를 만들고 await과 함께 post API에 옵션스를 넣어 서버로 새로운 코멘트 추가를 요청하고 정상적으로 코멘트가 받아지면 업데이트를 이용해서 현재 코멘트에 새로운 코멘트인 new 데이터를 추가시키고 리턴 시켜주겠습니다. 참고로 화살표 함수는 한 줄로 작성할 경우 기본적으로 리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delete 코멘트 메소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작업의 과정은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어싱크와 매개 변수 코멘트 id 그리고 article id를 배치하고 액세스 토큰을 get을 이용해 준비한 다음 트라이 캐치를 배치해 주겠습니다. 이어서 옵션스를 만들고 패스의 요청 주소, 데이터셋의 전송 정보, 그리고 액세스 토큰을 작성한 다음 await과 함께 del API에 옵션스를 넣어 서버로 해당 작업을 요청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서버에 처리가 되었다면 업데이트를 이용해서 기존 코멘트 목록에서 필터로 매개 변수로 받은 코멘트의 id와 같은 값을 제외하여 리턴 시켜주겠습니다. 또 사용자에게는 삭제 메시지를 alert로 표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류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메시지를 역시 alert로 나타내 주겠습니다. 이제 코멘트 스토어를 이용해 코멘트가 실제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컴포넌트 폴더에 코멘트 리스트 컴포넌트를 열어주고 코멘트 스토어와 이즈 로긴 스토어를 가져오겠습니다. 스크립트 영역에서는 values에 form content라는 상태값을 추가하고 코멘트 추가를 실행할 onAdd 코멘트를 어싱크와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코멘트 추가를 요청하는 add 코멘트의 전달인자 article id와 form content를 넣어 실행시킨 후에 완료 후에는 입력 폼을 초기화시키는 것이 좋기 때문에 입력 폼 정보인 form content를 초기화시켜 주겠습니다. 또 컴포넌트가 마운트되면 코멘트 목록도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onMount에 코멘트를 불러오는 코멘트의 패치 코멘트 메소드를 호출하게 하겠습니다. 마크업 영역에서는 코멘트가 로그인된 사용자만 작성해야 하므로 이즈 로그인 스토어를 이용해서 로그인된 사용자에게만 코멘트 작성 기능이 보이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폼 컨텐트 상태값을 텍스트 에리어에 바인딩 시키고 onAdd 코멘트 메소드를 입력 버튼에 연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복 블록으로 코멘트 스토어를 설정해 코멘트 목록이 나타나도록 하고 이때 코멘트와
아티클 아이디를 props로 코멘트 컴포넌트에 전달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멘트 목록의 내용에 해당하는 컴포넌트 폴더에 코멘트 컴포넌트를 작성하겠습니다. props로 넘겨진 코멘트와 아티클 아이디를 받고 필요한 스토어인 코멘트 os를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에 코멘트 삭제하는 onDelete 코멘트 함수를 만들어주고 onDelete 코멘트도 onDelete 아티클과 마찬가지로 컨펌을 이용해 한 번 더 삭제 의사를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멘트의 delete 코멘트 메소드에 코멘트의 아이디와 아티클 아이디를 전달 인저로 해서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크업 영역에서 props로 받은 코멘트를 이용해 내용들을 채워주고 삭제 버튼에 onClick 이벤트와 onDelete 코멘트를 연결하겠습니다. 삭제 버튼의 경우 코멘트 작성자만 삭제할 수 있게 코멘트의 유저 아이디와 os의 아이디가 같을 때에만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앱에서 코멘트 관련 기능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브라우저에서 지금까지 만든 코멘트 관련된 기능들을 한번 테스트 해볼 텐데요. 게시글 하나에 들어가서 여기에 새로운 코멘트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을 하면 여기에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하나 더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처럼 목록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해서 한번 작성된 코멘트를 삭제해 보는 것도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메뉴가 뜨고 삭제가 되고 이 목록에서도 정상적으로 삭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멘트 관련된 기능은 다 만들었지만 여기에 한 가지 기능을 추가적으로 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 글 목록 보기나 아니면은 이 뒤로 가기 버튼을 통해서 이전에 게시글 목록으로 돌아오면은 지금 우리가 아마 56번에다가 지금 코멘트를 달았는데 이 코멘트 개수가 변경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하면은 지금 56번에 코멘트가 한 개 있기 때문에 서버에서 계산되어져서 추가되긴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기능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코멘트가 추가되거나 삭제될 때 글 목록에 담긴 아티클 스토어에서 해당 글에 대한 코멘트 숫자를 업데이트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스토어에 사용자 정의 메소드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스토어 파일을 열고 아티클스 스토어에서 코멘트 개수를 증가할 메소드인 increArticle comment count와 반대로 개수를 감소시킬 decreArticle comment count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ncreArticle comment count부터 작성하겠습니다. increArticle comment count에 매개 변수를 article id를 설정한 다음 스토어에 대한 부분 수정을 위해서 업데이트를 사용하겠습니다. new article list에 데이터스의 article list를 맵을 이용해 해당 article id와 매개 변수로 전달된 article id가 같을 때 해당 게시글의 코멘트 카운트에 플러스 1을 하고 리턴한 다음 article list를 수정된 new article list로 대체 후 리턴에 스토어의 내용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멘트 카운트의 개수를 감소시키는 decreArticle comment count를 작성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매개 변수로 article id를 설정하고 업데이트를 이용해 스토어를 부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new article list를 만든 다음 데이터스에 article list를 맵을 이용해 해당 id와 매개 변수 article id를 비교해 두 값이 같을 경우 command count에서 -1을 한 다음 기존 article list를 new article list로 교체하고 리턴에 스토어의 값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작성한 increArticle comment count와 decreArticle comment count를 메소드 리턴 목록에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추가된 메소드를 코멘트 스토어에 add comment 메소드와 delete comment 메소드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comment 메소드에서 articles increArticle comment count를 추가하고 delete comment 메소드에는 articles의 decreArticle comment count를 추가하면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앱에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브라우저로 돌아와서 코멘트를 추가 또는 삭제했을 때 개수가 정상적으로 표시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일단 몇 가지 코멘트를 입력을 하고요. 다시 목록으로 가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 3개를 등록했는데 3개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삭제를 해주면은 또 하나가 빠진 2개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코멘트 관련된 기능들은 다 만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과 같이 어떤 목록 형태의 데이터의 경우 수정이 발생했을 때 전체 데이터를 불러오기보다 이런 식으로 스토어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좋아요 관련된 기능들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